대인관계가 좁고 집순이라 동호회나 모임을 새로 가입해서 원만한 대인관계를 향상하려고 하면 괜히 사람들 많은 데서 분위기가 적응이 힘들지 않을까? 특히 여자 많은 모임 가면 어색하고 긴장하는 탓에 대화하면서 어울리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사람 많은 곳에서 분위기 맞게 잘 어울리고 특히 이성과의 관계에서 무리 없이 친해지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했어요. 굉장히 문장이 기네요. 다양한 질문들이 있는데 자, 차근차근 보자고요. 대인관계가 좁고 집순이라고 했는데 그럼 여성분인 줄 알았는데 뒤에서 보니까 여자 많은 모임 가면 어색하다는 걸 보니까 남성분이신 거죠. 남성분인데 집순이라는 표현을 그냥 쓰신 거죠. 보통 집순이는 여성분을 말하는 줄 알았었는데 그것은 아닌가 봐요. 자, 질문을 하나씩 보자고요. 사람 많은 데 가면 분위기 적응이 힘들지 않을까? 라는 거. 그리고 여성이 많은 곳에 가면 어색하고 긴장한다. 두 번째. 그래서 이 두 가지 질문인 거죠. 그래서 사람 많은 곳에서 잘 어울리고 싶다. 그리고 이성과의 관계에서 무리 없이 친해지고 싶다. 두 가지. 자, 그러면 정말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예를 들어서 1분 만에 이 대답을 해야 된다라는 상황이면 짧게 대답을 드린다면 많이 가보세요. 봐요. 많이 가보세요. 여자 많은 곳에 많이 가보세요. 많이 해봐요. 그런데 조금 제가 이제 시간이 많으니까 많은 건 아니지만 시간이 막 이렇게 1분만 있는 건 아니니까 왜 제가 많은 곳에 가보셔야 되냐고 했냐면 특히나 이 질문이 두 개인데 왜 하나만 대답하느냐 만약에 가보시라고 하느냐 일단 이성이든 동성이든 사람에 대해서 편해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성에 대해서 불편하다 근데 동성에 대해서도 불편해 이성은 특별히 불편해 일단 동성이든 이성이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훈련한다는 생각을 접근해야 돼요. 이성과 동성을 구분하는 순간 더 어려워지는 거지. 일단 구분 없이 가세요. 이건. 그리고 그러면 이성 혹은 동성 이런 사람들이랑 어울릴 때 편안해질 수 있겠느냐? 사람과 어울릴 때 편해질 수 있겠느냐? 이것도 제가 한마디만 해야 된다? 그러면 없다입니다. 왜냐면 저도 지금 사람들 앞에서 강의하고 뭔가를 얘기할 때 아직도 불안하고 떨리고 불편하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지 않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 마음속에 어두운 마음이 없어지냐? 안 없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다스리는 걸 아는 거지. 불편함을 다스리는 법을 아는 거지. 혹은 불편함을 다른 걸로 대체시키는 법을 아는 거지. 불편함을 없애야지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불편함은 안 없어져요. 그리고 불편함이 생각만큼 그렇게 깨끗하게 지워지지도 않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그거를 무마시킬 수 있는 다른 요령과 그것을 대체시킬 수 있는 방법. 내가 긴장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고 하는 게 긴장하고 떨리지만 그 발표가 성공했을 때 얼마만큼 나한테 쾌감을 주는가. 그 성공에 대한 기억 혹은 그 발표를 하면서 하나하나 기억이 떠오르면서 사람들에게 내가 무언가를 전달할 때 아니면 좀 실패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시도하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한 존중 이런 것들이 실은 그 떨림을 완화시켜주죠. 잘해야만 해 이런 생각보다는 뭐 내가 어떤 얘기인지 그 얘기를 생각하거나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불안감은 무한정 커지지 않아요. 무한대로 늘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그런 일정한 상황을 반복해서 겪다 보면 그 상황이 익숙해지고 그러면 불안이 없어집니다. 줄어든다고 봐야겠죠. 왜 그러냐면 선생님 저는 아무리 그런 상황을 겪어도 불안한데 왜? 근데 저는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린 이유는 불안한 이유가 뭐냐면 불안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불안이란 감정의 본질이 그거예요. 내가 왜 무서운지 모르니까 불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을 만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면 불안함이 없어요. 두려움은 있을 수 있지. 이미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아니까. 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르는 놀이기구를 딱 타서 앉아서 안전바가 딱 내려왔어요. 불안해. 이게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한 바퀴를 돌지 이건 불안해. 근데 한번 타봤어. 그 다음에 그 놀이기구에서 안전바가 내려와. 그럼 무섭지. 이거 내려가는데 무서워 죽겠네. 그건 무서움이지.
불안이 아니야. 불안과 무서움은 해소하는 방법이 그래서 완전히 다른 거예요. 불안을 해소하는 거는 경험하면 돼. 경험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불안에 대해서는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그러면 근데 아무리 경험해도 그게 안 없어져. 그러면 접근 방식을 경험하는 중에서 생각도 같이 해야 돼요. 경험하기 직전에 내가 무엇을 경험할지를 생각하고 그 경험 와중에서 나는 어떤 모습일지를 상상하고 그런 모습에 대해서 나는 어떤 이야기를 할지를 예측해보는 거예요. 이것은 발표로 따지면 리허설이에요. 결국 리허설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리허설을 해보고 그러면 불안감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못하면 어떡하지 불안해 이게 아니라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거야. 이거는 불안하지 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연습을 많이 해야 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거면 일단 부딪혀야 돼. 그래야 다음에 뭔가를 예측할 거 아니에요. 리허설도 해볼 거고. 그래서 일단 부딪혀봐야 돼. 일단 해보고 사람들 만나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내가 여기서 이게 문제구나. 또 가봐. 이렇게 얘기하네. 이렇게 또 얘기하네. 가봐. 근데 그 가보는 와중에서 한 번 가보고 두 번째 가볼 때부터는 오늘 이런 얘기가 오고 가겠지. 난 오늘 이런 얘기 정도는 해야지. 못했어. 괜찮아. 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해야 실은 불안감이 줄어들어요. 그냥 계속 참여만 한다? 이건 감각 훈련만 하는 거예요. 계속 생각만 한다? 이거는 추상적인 훈련만 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아까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계속해서 뭔가 모임을 나가면서 상상을 해야지.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사람들과 만남에서 불편함이 줄어들면 어느 정도 얘기도 하고 그 자리에서 조금 나 자신을 찾을 수 있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성과 친해지는 방법인데 이성과 친해지는 방법은 동성하고 친해지는 방법은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 똑같은 얘기만 하면 됩니까? 아니지. 동성하고 친해지는 방법은 뭐예요? 내가 편안한 마음을 갖고 상대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듣는 거지. 그리고 상대가 원하는 얘기, 상대가 하고 싶은 얘기를 계속해서 같이 하면 돼. 이성도 마찬가지지. 근데 여기서 차이의 포인트는 뭐냐면 동성이 원하는 것과 이성이 원하는 게 다를 수도 있어요. 그건 사람마다 다를 거야. 남성 그룹의 평균과 여성 그룹의 평균이 다르다고 본인이 평균적인 얘기만 할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결국 사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 그러려면 이성을 많이 만나봐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그 이성은 무슨 생각을 할지를 알아야 내가 그 사람에게 맞춰서 그 사람이 원하는 이야기로 계속 흘러갈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내가 그 관계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 한 발짝은 일단 모임을 많이 나가보는 거죠. 나갈 때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그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내가 어떤 걸 해야 될지를 예측하고 머릿속으로 그려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일치하지 않아? 그럼 다음에 조금 더 일치하도록 상상하는 거지. 이거 그러니까 예측하는 거지, 상상이 아니라. 일치했어. 그럼 그 다음에는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고 싶지 내 목표를 예측해보는 거예요. 목표를 그 예측에 입혀보는 거죠. 그러면서 변해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모임에 나간다는 그런 감각 훈련과 계속해서 나를 예측하고 시뮬레이션 한다는 사고 훈련을 합친 거예요. 모든 것은 발전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해요. 그냥 주구장창 문제만, 그러니까 써가면서 뭐만 외운다? 공부 잘 안 돼. 성적이 잘 안 올라. 맨날 시험만 본다? 이것도 성적이 잘 안 올라. 두 가지가 병행돼야 성적이 오르죠. 비로소. 이런 식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레드벨벳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좀 도움이 되셨나요? 집순이라는 표현을 쓰셔가지고, 저는 이런 동호회나 모임 같은 거는 잘 안 나가실 것 같긴 해요. 근데 가능하면 처음에는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것부터 나가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것 혹은 나와 비슷한 고민이 있는 사람들, 그래야 아마 처음에 같이 이런 걸 공유하기가 수월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감각 훈련을 좀 해보세요. 네. 제가 이번 주에 좀 평일 수업, 주말 수업에서 좀 많이 예를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시험 공부하는 법을 예를 들었었어요. 이건 나중에 따로 영상으로 만들 거긴 한데, 성적이 잘 나오는 사람들에게 어떤 것이 영향을 미치나, 큰 영향을 미치나, 그걸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 IQ가 한 25% 정도의 설명력을 갖는데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성적을 형성하는 것 중에서 IQ가 미치는 영향이 한 25% 정도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더 높은 게 아까 말했던
나를 아는 능력이에요. 내가 어느 수준인가를 아는 능력. 그게 한 40% 정도 돼요. 그러니까 메타인지라고 하는 거죠. 나의 수준을 간파하는, 나를 객관적으로 보는 거. 그게 40% 정도. IQ는 실은 훈련에 의해서 바꾸는 건 쉽지 않아요. 근데 메타인지는 훈련에 의해서 바꾸는 게 가능한 거지. 근데 그러면 시험 성적의 메타인지 이거 알겠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적용하나? 한 가지 얘기를 더 해줄게요. 제가 지금 실은 오늘 한 얘기에 다 담겨져 있어요. 공부를 할 때 내가 한번 외운 거를 다시 그 책을 보면서 외워. 이거는 반복 훈련, 반복해서 하는 거. 또 하나는 한 번 외워. 그래서 스스로가 시험을 봐. 내가 어떻게 뭐 문제를 내든 아니면 내가 가리고 다시 내가 풀어보든. 둘 중에 뭘 하겠느냐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은 다시 보는 걸 하려고 해요. 그게 더 성적 향상에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좋은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셀프 테스트 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성적 향상에 영향을 덜 미칠 거라고 생각하고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결과는 셀프 테스트가 훨씬 더 높아요. 성적 향상률이. 그런데 왜 사람들은 셀프 테스트가 아니라 다시 보기를 선호하느냐? 다시 보기는 좌절감을 주지 않거든요. 좌절하지 않아. 셀프 테스트는 해보면 내가 모르면 짜증나고, 모르는 거 생각해내니까 힘들고. 메타인지가 그런 측면이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과 뭘 할 때, 아니면 내가 스스로를 발전시킬 때, 아니면 내가 부족한 것을 알아가는 과정이 스트레스를 줘요. 좌절감을 준다는 거죠. 내가 모임에 나가면 좌절감을 갖게 될 가능성이 커요. 내가 계속해서 부족하고 내가 생각했는데도 안 되고, 그럼 생각이 메타인지가 안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생각을 자꾸 하고 모임에 나가고 이러면 어느 순간 자기 성찰이 되면서 메타인지가 되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할 것을 예측할 수 있어. 그러면 그 예측을 조금씩 보정해 나가는 거예요. 이만큼씩 더 나가야지, 이만큼씩 더 나가야지. 근데 이게 전혀 안 된 상태에서 나는 이럴 거야 라고 하고 모임에 나가면 안 되지. 그러면 엄청나게 큰 좌절을 겪겠죠. 왜냐면 갭이 엄청 크니까. 나를 객관적으로 안 보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어딘가에 나갔을 테니까. 그럼 나가서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지. 근데 무너지면 어때? 다음에 또 가면 돼. 무너지는 순간 나를 아는 거니까. 그게 이제 메타인지의 힘이에요. 여러분들 인생을 성적으로 비유한다면 그게 인생을 다져가는 힘인 거지. 내가 무언가를 아무 생각 없이 하고 또 하고 또 하고는 상대적으로 의미가 적다는 거예요. 무언가를 한 번 했으면 나를 객관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지 해보고 그렇게 접근을 해야 늘어나는 거죠. 할 수 있는 방향이.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